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28세의 소피아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 전 루틴을 시작한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에스프레소 한 잔이 들려 있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화려한 케이팝 무대가 펼쳐져 있다. 이탈리아 여성이 한국 문화에 빠져든 것도 이제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소피아는 단순한 음악 영상이 아닌 자신의 호기심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하나의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 커플 증가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평범한 카페 직원의 일상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발견은 곧 국제적인 연애와 결혼,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소피아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작은 발견이 자신의 연애관과 세계관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게 될지를. 카페에서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을 매일 만나온 그녀에게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이 언제나 로맨틱한 판타지였다. 그런데 이제 그 판타지가 현실의 통계와 데이터로 증명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작은 마을의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 이 호기심. 어린 탐구는 곧 현대 사회의 사랑과 결혼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카페 직원으로 일하는 소피아예요. 28살이고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K-팝 영상 보는 게 제 일상이에요. 처음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 좀 달랐어요. 평소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추천 영상 중에 눈에 띄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 커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뭔가 궁금해져서 클릭해봤어요. 영상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결혼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평소에 국제 커플에 대한 로맨틱한 환상이 있었던 저로서는 이런 트렌드 변화가 정말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을 만나다 보니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저희 마을에도 가끔 아시아계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들을 보면서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상상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통계와 트렌드를 접하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영상을 본 후에 저는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통계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찾아낸 공식 통계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이 결혼한 건수가 무려 1176건이었더라고요. 이게 2022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나 증가한 수치래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반면에 일본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은 겨우 147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숫자를 보면서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남성들이 더 인기가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이런 증가 추세가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늘어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이 통계를 보면서 K-팝이나 K-드라마의 영향이 정말 크구나 싶었어요. 문화의 힘이 이렇게 실제 사람들의 결혼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다니요. 저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숫자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더 실감이 났거든요. 정말 한류의 힘이 이런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계를 더 찾아보면서 과거 데이터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90년에는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본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이 무려 8,940건이나 되었대요.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죠. 30여 년 만에 완전히 판도가 뒤바뀐 거예요. 1990년대에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었고 일본 남성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호받는 결혼 상대였다고 해요. 그때는 경제력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 특히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남성들의 매력도 함께 상승한 것 같아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고 2010년대 한류 붐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경제력만으로 매력이 결정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문화적 매력과 개인의 인성이 더 중요해진 것 같더라고요. 특히 한국 남성들이 보여주는 다정함이나 배려심 같은 것들이 일본 여성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 변화를 보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보다는 마음이,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매력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 카페 단골 손님 중에 일본인 분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분이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연예인 부부들이 TV에 자주 나오면서 로맨틱한 한국 남자 이미지가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지훈 아야네 부부나 심영탁 사야 부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래요. 이런 부부들이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들이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에 대한 로맨틱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해요. TV 속에서 보는 한국 남성들의 모습이 실제로도 그럴 거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부들이 보여주는 달달한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남성들이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나 로맨틱한 제스처들이 일본 시청자들에게는 정말 신선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TV는 TV고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가 실제로 국제결혼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연예인 부부들을 보면서 정말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한국 남성들이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나 감정 표현 방식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미디어의 영향력이 실제로 사람들의 연애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말 신기하면서도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 콘텐츠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찾아봤어요. 일본 여성들이 직접 쓴 글들을 읽어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남자는 식사할 때 젓가락도 챙겨줘요. 대화가 정말 잘 통해요.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잘해요. 같은 말들이요. 데이트할 때 항상 여성을 먼저 생각해줘요.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줘요. 같은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한국 남성들의 매력이 외모나 경제력보다는 다정함과 배려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외모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한국 남성의 평균 키가 175cm로 일본 남성의 평균 키 172cm보다 약간 높다고 해요. 그리고 K-팝 아이돌들의 영향으로 한국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키 차이나 외모보다는 태도의 차이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서 느끼는 건 단순한 외모의 매력이 아니라 관계에서 보여주는 따뜻함과 진정성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남성도 감정을 표현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한국 남성들이 이런 면에서 일본 여성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남성다움이라고 하면 무뚝뚝하고 과묵한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다정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것이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저도 데이팅 앱을 몇 번 써본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연애가 정말 쉬워졌거든요. 번역 기능도 발달했고 화상통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같은 번역 앱들이 정말 정확해져서 언어 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언어 장벽이나 거리 때문에 국제 연애가 어려웠다면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이런 장벽들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나고 연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틴더, 범블, 탄탄 같은 글로벌 데이팅 앱들도 많이 생겼고 언어 교환 앱에서 시작해서 연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들도 이런 플랫폼을 통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한국 남자친구가 생기면 한국어 배워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연애의 재미 중 하나일 수 있잖아요.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하게 되는 것도 국제 연애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정말 기술 덕분에 사랑의 국경이 없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환경 변화가 한일 국제 결혼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일본 블로그, 커뮤니티 인터뷰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일본 여성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솔직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일본 남자는 너무 무뚝뚝해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서 답답해요. 같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일본 남자들은 사랑해라는 말도 잘 안 해요. 기념일도 잘 챙기지 않아요. 같은 구체적인 불만들도 있었어요. 반면에 한국 남성에 대해서는 정말 가정적이에요. 말을 예쁘게 해줘요.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같은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았어요. 한국 남자는 기념일을 정말 잘 챙겨줘요. 깜짝 선물도 자주 해줘요.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줘요. 같은 구체적인 경험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일본 여성들이 진짜 원하는 건 마음이 따뜻하고 소통이 잘 되는 파트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회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남성들이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다면 한국 남성들은 더 개방적이고 로맨틱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문화에서 자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일본 여성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소통과 배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이 모든 걸 알아보면서 카페에서 브루잉을 할 때도 계속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이제는 한국 남성이 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졌는지 이해가 돼요. 정이 많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남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시대의 여성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경제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알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문화 속에서 자란 남성들이 이런 면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비치는 거죠. K-드라마나 K-팝에서 보여주는 로맨틱하고 다정한 모습들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 한국 남성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모든 한국 남성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문화적 정서가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진정한 매력이 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한국 남성들이 보여주는 따뜻함과 배려심, 그리고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이 전 세계 여성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알아보면서 저도 솔직히 한국에서 연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로맨틱하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카페 일하는 평범한 저도 이런 꿈을 꾸게 만드는 한국의 매력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어요.